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거래일이죠. 토마토 투자 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우선 어제장부터 볼 텐데 배당락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당락일로 본다면은 뭐 양호한 장세였죠. 이제 배당락으로 따져 보면은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뭐 1.34%까지 빠지더라도 뭐 부합권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어제는 그렇게까지 안 빠졌죠. 어제 뭐 종가가 0.89%까지 빠졌으니까 양호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좀 부합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 움직인 듯이 보이긴 했지만 사실상 소형주들은 잘 움직였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제 보면은 그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고요. 대형주랑 소형주 코스피 쪽에 좀 비교를 좀 해보면은요, 그림을 좀 보시면은 대형주는 1.08%좀 빠지는 걸로 나와 있지만, 근데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0.41% 어제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어제는 소형주들 또 중형주도 어제는 중형주 차트는 지금 그 그림에 없지만은 중형주도 양봉은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대형주들이 이제 배당락 효과 때문에 좀 안 좋았고, 그러니까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다 견조 이상은 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나쁜 장이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수급상으로 보면 개인들이 돌아왔죠.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뭐 3조 정도 이렇게 또 다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양도소득세 뭐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분위기이고요. 개인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사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외인 기관들 물량이 좀 나왔는데 금액으로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어제 매도로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수량으로 보면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로 잡힙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인들도 어제는 중소형주들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4,700억 팔았지만은 수량으로 보면은 또 이제 매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분명히 이제 중소형주 단이 좋았고, 그리고 그 중소형주 단이 좋은 그 백그라운드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있었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 외국인들이 또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종목이나 섹터별로 본다면은 이제 일단 어제 조선 쪽이 좀 좋았어요. 조선 쪽이 이제 아침부터 장 초반부터 좀 좋았는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필리핀에서 초계함 수주 소식이 있더라고요. 5,830억 규모. 수주 소식이 계속 요즘에 뭐 올해 계속 나오죠. 올해 조선 쪽에는 조선 3사가 지금 연간 수주 목표를 이미 벌써 초과 달성을 해놓은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도 주가는 계속 빠졌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수주는 잘 되는데 현재 실적은 안 나오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이렇게 올랐고 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나쁘지 않은 흐름들 어제 그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주들이 현대미포조선도요.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탈출할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탄력이 좀 붙을 겁니다. 상방 탈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타이밍상으로도 지금 조선주 쪽엔 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좀 진입이 가능한 시기가 아닌가. 한국조선해양 보더라도요. 뭐 중기적인 어떤 이런 어 요런 벽들을 지금 딛고 올라서는 형태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10만 원 단을 올라서게 된다면 한국조선해양도 좀 탄력이 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서 조선 이런 그 선박 회사뿐만 아니라 기자재 회사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코세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이제 코세스가 상한가를 간 이면에는 이제 삼성 쪽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삼성 넥스트가 레디 플레이어 미라는 이제 그 이쪽에 그 시리즈 라운드 이제 투자에 이제 같이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 그러면서 이제 코세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코세스가 하는 일은 뭐 하냐면은 그 AR 이제 안경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까? VR 안경 같은 것들 그걸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미니 LED라든가 뭐 이런 거 마이크로 LED 이런 것들이 채택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마이크로 LED나 미니 LED를 만들 때 수율을 높여주는 이제 장비가 코세스가 하는 이제 리페어 장비라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부각이 되면서 올랐습니다. 근데 코세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벌써 이전에 상한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종목은 투기성이 상당히 좀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상한가 나왔다고 해서 또 뭐 상한가 나오면서 축축축축 뻗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예전에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CES가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테마들은 이렇게 이제 디데이가 가까워오면은 오히려 좀 풀이 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매도가 한 차례 나오면서 한 차례 이제 또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코세스의 움직임 보시면은 벌써 좀 무섭게 움직이잖아요. 많이 올랐다가 또 쭉 뺐다가 또 쭉 올렸다가 쭉 뺐다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종목 특성을 좀 아시면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지 말자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LG 디스플레이도 뭐 좋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이제 4분기 실적 기대, 또 내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가 있죠. 제가 이제 이 선은 예전에 이제 종목 상담하면서 그어놓었던 선인데,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탄력이 좀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벽이죠. 어제 이제 돌파가 되면서 탄력이 좀 붙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내년까지의 실적 기대가 여전히 좀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 또 OLED 공급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은 또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벽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가 가능하겠고요. 신규 접근은 이제 좀 눌린 구간에서 뭐 하시면 좋겠죠. 어제 그리고 이제 좋았던 쪽이 이제 칩리스 업체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 칩리스 업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파운더리를 활용을 해서 칩을 설계해서 그 생산해 가지고 납품까지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회사들 칩리스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AD 테크놀로지도 요즘에 보면은 상당히 좀 강한 형태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는 이제 삼성전자의 DSP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다른 회사로 치면은 증설에 해당하는 인력을 굉장히, 설계 인력을 굉장히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2배까지 늘렸어요. 보통 이렇게 인력을 늘린다는 거는 고정비가 그만큼 증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2배까지 200명에 400명까지 늘렸는데, 고정비 부담을 하고서도 이렇게 늘렸다는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잘 되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런 업황에 대한 전망을 좀 밝게 보는 부분들이 있고, 코아시아도 그 어제 많이 올랐죠. AD 테크놀로지나 코아시아 같은 이런 칩리스 업체들 내년도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투자 계속될 거고, 파운드리 업황은 앞으로도 향후 뭐 매년 정도는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상당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칩리스 업체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어제 또 이제 그 반도체들이 뭐 삼성전자가 어제 별로 안 좋으면서 반도체가 다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지만,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또 움직였던 쪽이 있습니다. DDR5 관련주로 이제 뭐 아비코 전자 같은 수동 부품 업체들 어제 좋았고, 요즘엔 좀 그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죠. 쭉 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아비코 전자 이제 메탈 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R5에 이제 내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있고, 또 어스킨 전자도 어제 또 급등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 후공정 업체들, 또 장비 업체 중에서도 엑시콘이 요즘에 상당히 좀 이제 흐름이 좋습니다. 테스트 장비를 만들죠. 그래서 DDR5는 지금 올해 연말부터 삼성전자가 지금 양산에 들어가고, 내년도는 DDR5의 원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DDR5가 새로운 칩이 나오면은 그 새로운 칩과 관련된 부품 업체라든가 또 이제 뭐 테스트 업체, 이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이제 모멘텀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일 먼저 보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픽셀 플러스가 상당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상으로 이제 15% 정도가 올랐는데, 픽셀 플러스는 이제 그 차량용 그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차도 자동차도 이제 영상 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쪽에 이제 공급을 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올랐는데, 연관지어서 보니까 또 MCX 같은 차량용 카메라도 요즘에 굉장히 강합니다. 차량용 카메라 업체들도 굉장히 강하고, MCX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목표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플러스해서 지금 i3 같이
적외선 센서, 전부 다 자율주행 관련된 센서 관련주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다들 지금 시세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들이 계속해서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자율주행 테마들이 움직일 때는 이제는 그냥 테마성으로만 갖고 있던 종목들은 조금 탈락될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 진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실제 실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실적상으로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그 회사들은 이런 이제 센서 업체들이 실제로는 자율주행 쪽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배당락일 치고는 양호했고 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조선주, DDR5, 자율주행. 특히 자율주행은 이제는 실적이 받쳐주는 진짜들만 살아남는다라는 힌트를 또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뭐 마지막 날이니까 편하게 뭐 시장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그 가운데 또 내년도 있기 때문에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까요? 예, 어제도 뭐 미국 시장은 견조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금 장중 신고가를 장중 최고가를 다시 썼는데, 견조한 형태고, 나스닥 뭐 살짝 빠지긴 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빠졌다기보다도 숨고르기 형태죠. 이제 대형주들의 집합체, S&P 500이 일단 신고가를 낸 이후에 숨고르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대 다우지수와 나스닥도 지금 신고가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여기서 다시 한번 뭐 쭉쭉 뻗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버티기만 해줘도 나스닥은 신고가 도전을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본다면은 1월 효과, 미국의 1월 효과 충분히 이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좀 쉬었는데 아마 이제 오늘 또 그 뭐 마감일이기 때문에 오늘 뭐 그렇게 뭐 강하게 마감이 될 일은 없겠죠. 하지만 뭐 어제 좀 쉰 부분에서의 약간의 약반등 정도는 우리나라 뭐 나올 것 같고 우리나라 뭐 장기 추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봉으로 좀 보시면은요. 위쪽이 코스피 그리고 아래쪽이 코스닥 월봉인데 두 양대 지수가 다 일정 채널을 지금 형성을 하면서 달리고 있죠. 근데 그 채널을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그 상단 부분에 그 아랫부분까지 그 상단 부분까지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온 형태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딛고 올라선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적에 우리 시장도 지금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1월 효과는 분명히 좀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1월 효과 그러면 대형주보다도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쪽으로 강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1월 달에는 여전히 중소형주 뭐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고 그렇게 따져본다면 뭐 반도체가 요즘에 굉장히 좀 이제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들 제가 반도체에 관련해 가지고 늘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비메모리 그리고 DDR5가 제일 우선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소재 그리고 그다음에 장비 이런 순으로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으니까 바이오 요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이 실제로 작동을 한다면은 내년도에는 바이오의 하회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다 작동을 한다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좀 주목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조선 제가 계속해가지고 리스크 피크 섹터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쪽도 매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쪽은 좀 중기적으로 다가볼 만합니다. 네, 자, 국내 시장에서도 1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내다봐 주셨고요. 중소형 코스닥이 유리하다고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이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AS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12월 21일, 그러니까 거래일로만 따지면 7거래일 만에 지금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거의 20%에 가까운 수익을 갖게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AS 도와주신다면요? 예.
는 제가 이제 5,300원을 목표가로 드렸죠. 이제 전구체, 뭐 여러 가지 전구체 하는데 그 전구체 이 회사에서 하는 게 반도체용 또 뭐 LED용 또 뭐 태양광용까지 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들 지금 그 업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성장을 할 거고 신고가 분명히 낼 겁니다. 근데 단지 이제 지금 신고가를 한 번에 낼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살짝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5,300원 1차 목표가 드렸던 건데요. 시세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이 뭐 한 15% 이내시라면 들고 계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넘으시는 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여 놓으셨다가 뭐 한 5,200원까지 눌리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신고가가 안착이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또 비중을 늘리거나 하는 전략 가능해 보이고 저는 한 7, 8천 원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내년에도 성장성이 유지가 되면서 지금 갖고 있는 비중은 한 15%가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 8천 원의 추가적인 목표까지 제시하셨고요. 자, 그럼 오늘장 관심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장의 관심주는 이제 사막 콘덴서를 가져왔는데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이제 그 많이들 아시는 이제 종목이죠. 이제 MLCC 관련주로 시장에서 이제 분류가 돼 있고 올해 상당히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안 좋았던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생산 차질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회사 사마콘덴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알기로 자동차용 MLCC를 공급하는 회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 차질이 있다면 이 회사 뭐 실적도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안 갔는데 근데 실제로 실적은 좋았어요. 작년부터 좋았고 그 실적 좋았던 부분에는 반도체와 통신 장비용 MLCC도 하거든요. 근데 이쪽이 실적이 양호했기 때문에 뭐 그 실적표를 보시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해 가지고 분기별로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꾸준한 성장세고 4분기 때도 뭐 잘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이 회사 주가를 올해 맡고 있던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누가 봐도 지금 올해 쇼티지 부분이 생산 차질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올해 대응들을 안 할 수가 없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뭐 가장 첨예하게 미국 정부까지 나서 가지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부분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게 완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완전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국면에 있다면은 그러면 사마콘덴서 MLCC 차량용 MLCC도 분명히 실적이 또 올라가겠죠. 거기에 반도체 MLCC, 통신장비 MLCC는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기대는 뭐 계속 있다. 주가는 너무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벽을 지금 넘는 구간에 타이밍상으로도 지금 와 있죠. 이 회사가 지금 LG전자의 VS 사업 쪽에 매출이 그 전장용 쪽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LG전자 VS 사업부의 실적 성장이 있다면은 이 회사도 실적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LG전자 VS 사업부가 잘하면은 내년도에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접 수혜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4분기 때도 영업이익은 뭐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는 충분히 해낼 걸로 보고 있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가 바닥권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벽을 탈출하는 국면 충분히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7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7만 원이면 어깨 정도가 됩니다. 그 이상 갈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뭐 5만 천 원 잡았는데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분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빠지면 뭐 더 잡으셔도 되고요. 지금 뭐 타이밍상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연결해서 사막 콘덴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